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갈로이언스의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선사기 민사소송법 통합기본 강의 개강한 날이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민사소송법을 처음 공부를 할 거고 약 8개월 뒤에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강의를 듣고 어떻게 복습을 할 건지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만 뭐 지금 이미 공개되어 있을 것 같은 뭐 민법 공개 강의처럼 이렇게 첫날은 선사기 민법 오리엔테이션에 주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참조를 하시고 비슷한 내용은 아주 짧게만 요약을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강의하고 복습하고 분리시키지 말자. 강의에서 이 교재를 활용해서 제가 그냥 제 스타일이 무슨 교재를 그냥 오늘도 다 읽었다. 그럼 오늘 진도 나갔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교재로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디를 외워야 되고 어디를 오해하면 안 되고 어디를 비교해야 되고 어디는 목차를 외웠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민법 들으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실컷 한 거를 이제 그냥 듣고 좋아 하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복습은 나만의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약간 뭐 수강생들을 잘 못 믿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잘 못 믿어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한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 복습을 안 하면 뭐 바로 또 내가 했던 말을 질문한다든지 또 특히 2회독 때면은 또 원래 많이 까먹긴 하는데 안 까먹는 방법은 그때 얘기한 거를 24시간 안에 다시 보는 거예요. 보고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으면은 정변이 뭐 한 5분 설명했는데 결국은 한 줄로 얘기하면 이거네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회독 때 공통점은 그렇게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2회독 때 까먹는다는 건 공통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은 다시 봤을 때 바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반성도 돼요, 자동으로. 나 이거 알았었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한 사람은 뭐지? 나 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지? 그냥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제 수업을 그대로 가져가서 복습을 하셔야 된다. 자신 없으면 다시 듣기를 하라고 제가 다시 듣는 식으로 복습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 두 번째는 뭐 2회독의 나에게 이제 편지를 쓴다는 생각으로 교재에다가 표시를 잘 해서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제 수업과 조금 상관없이 본인이 정리하다가 뭐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뭐 키워드를 최대한 읽어드리지만 뭐 내가 안 읽었지만 키워드인 것 같으면 본인이 좀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민사소송법에만 해당하는 말을 이제 몇 가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교재의 이제 머릿말에 보면은 초판 머릿말이 있어요. 이 초판 머릿말은 요 교재는 이제 쓴지 뭐 한 3, 4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 초판 머릿말은 그 전에도 계속 했던 내용이라 제가 강의 시작한 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부터 해오던 이야기가 여기 이제 교재 앞에 음영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아무거나 찍어서 소송 승계를 하려면 뭐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가? 독립당사 참가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가? 반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이 민법보다 일단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민법은 좀 내가 자신감이 붙었는데 민소는 좀 잘 못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 늘 하는 잔소리가 바로 이제 물어본다 그랬죠. 머리말에도 있지만 사후활성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그게 이제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거를 못해서 민소를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능력하고 익히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민법은 둘 다 필요하죠. 사고력도 필요하고 열심히 익히기도 해야 돼요. 민소도 둘 다 필요해요. 근데 민소는 익히는 게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민법에서 되게 내가 괜찮게 잘했단 말이야. 나름 만족스러웠고 사고력이 좀 증진했고 나름 좀 재미도 있었어요. 근데 민소에서는 사고력 가지고는 절반도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익히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법보다 외우라는 말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을 익혀서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이제 민소를 잘하게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민소는 객관식 강의도 좀 추천을 했어요. 그 민법 객관식 강의는 뭐 그렇게 막 추천하진 않았습니다. 뭐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람은 들으면 좋겠다 이랬다면은 뭐 나중에 들으시되 요거랑 꼭 병행해서 꼭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병행해서 진행을 하지만 뭐 나중에
본인이 좀 이해 안 될 때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 뭐 여름에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선택형 강의를 듣게 되면은 다양한 개념들을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만나다 보니까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이 그것들을 마주치다 보면 익숙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객관식을 좀 풀어보라는 거고, 사례형 같은 경우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사실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변호사 시험으로 바뀌고 민사소송법 시험의 특징이 좀 있는 게, 약간 민법에 종속된 느낌? 그러니까 일문에서 내다 보니까 뭔가 독립된 문제도 나오지만은 분량도 좀 너무 적어졌고, 그 다음에 민법 내면서 같이 내거나 뭐 이렇게 하고 처리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13년치 사령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 다 모아도 이게 좀 오롯이 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원이.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출문제 사례형을 막 돌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민소 전체적인 체계가 완성되고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민법보다 더 부족함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사시 시절에는 민소가 독립된 과목이니 이번 시간은 민소대에서 시험 보고 하다 보니까 민소 교수님 때문에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민법 민소 다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뭐 협업해서 내고 이러다 보니까 민소 문제가 좀 쫄아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변호사 시험에서는 약간 민법이 중심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소스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온전한 소스는 아니지 않나. 13년치를 모아놔도 빈대가 너무 많지 않나, 민소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올해 변시 보면 제가 항소심에서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항소심 판결을 어떻게 쓰는지 나온다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 작년에 모의심 나오긴 나왔구나. 근데 그게 뭐 계속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변시에 갑자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좀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민소는 단어를 외우고 문구를 외우고 혼자서 좀 중얼중얼 뭐 길 가고 막 하고 이럴 때 뭐 스터디도 그런 것도 좋아요. 상호를 쓰인 뭐니 뭡니까? 본소 첨부 또는 본소에 대한 방어 방법과 대상 또는 발생 원인에 있어서 사실상 범위상 공통성, 이걸 중얼거려야 돼요. 지금 이거 말 못하는 사람 다 민소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좀 세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사고력이 좋은 거랑 다른 얘기 뭔지 알죠? 뭐 단순히 노력해 열심히 해 뭐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신다보다 뭐 의지가 부족해 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잠을 줄여 이런 얘기가 아니라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민법 공부할 때랑 뭐 열심히야 계속 하시죠. 제가 알죠. 근데 이제 어떤 사고력 증진하는 게 아니에요, 민소는. 근데 그 와중에 사고력이 중요한 단어도 많죠. 기판력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 그다음에 오늘 좀 나오겠네. 적격이나 권리보익 같은, 권리보익은 내일 나오는데 여기는 사고력이 필요해요. 여기는 단순 암기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반대로 민소를 좀 잘하고 민법을 못하시는 분들은 또 사고하는 걸 좀 귀찮아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특성들을 여러분이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강의에 이제 데일리 테스트나 또 CBT 연습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바로 그냥 나가도록 할게요. 바로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끝나고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거나 좀 여기다 써드릴게요, 칠판에. 그래서 OT를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강의를 직접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뭐 진도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사자부터 나갑니다. 첫날 의지가 가장 뜨거울 때가 첫날인데 뭐 관할 이러면서 무슨 예, 속가 뭐 이러고 있으면은 물론 중요한데 속가 일본어 아닙니다. 속가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그것도 중요해요. 이송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그래도 본론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걔를 맨 뒤에 제심이랑 묶어버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신의칙이라고 하는 단어의 민법과 똑같이 전체를 다 보고 나서 보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뭐 민서는 신의칙 양이 적어가지고 지금 봐도 되는데 어쨌든 좀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니까 뒤로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우리는 38페이지 당사자 확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38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참 교재가 바뀌었죠. 교재에 대한 얘기는 좀 2교시에 해드리겠습니다. 이 교재에서 제가 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요번 로민정 제7판에서 시도했던 목차 진하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판례 볼트체가 있는 게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게 낫고 중간 설명, 그러니까 판례가 여기 대부분 중요한 게 다 판례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설명 부분에다가 뭐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께 그냥 여러분이 뭐 스스로 박스를 치거나 형광펜 칠하거나 하면 될 것 같고, 교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또 2교시 해보겠지만 일단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로소정하고 설명 부분은 똑같은 교재예요. 로소정하고 똑같은 교재인데 판례를 로소정은 그냥 설명에다 녹여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쓸말만 이렇게 엄청 요약을 하는 문장인데 민법같이 양이 많을 때는 그게 매우 장점이 크지만 민소 같은 경우에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좀 생각이 돼서 원문을 좀 그대로 실어놨고요. 그러나 교재 분량은 많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분량이 많아진 건 아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